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건축물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떠올릴 거예요. 바로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인데요. 한 왕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불가능에 도전했던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그 뜨겁고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다가 푸르른 산을 그대로 옮겨 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공중정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멋진 정원 수준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건 진짜 사람이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경이로운 건축물 7개를 꼽았는데 거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랑 같은 레벨이었다는 거죠. 정말 전설 그 자체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의 경의. 과연 고대 사람들 눈에는 이 공중정원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역사가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디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진입로는 언덕 같고 전체적인 모습은 야외 극장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평한 정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극장 관람석처럼 계단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정원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의 사랑, 그리고 왕비의 그리움.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 뒤에는요, 사실 아주 애틋하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전설의 이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게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6세기,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두 강대국, 바빌론과 메디아가 있었어요. 이 둘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려고 동맹을 맺은 거죠. 그 증표가 바로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메디아의 공주 아미티스의 결혼이었습니다. 시작은 철저히 정치적인 만남이었던 셈이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두 사람의 고향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이죠? 아미티스 공주가 살던 메디아는 지금의 이란 산맥 지역이에요. 늘 푸르고 서늘하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시집온 바빌론은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였어요. 끝없는 평원에 내리쬐는 태양, 건조한 공기, 그야말로 삭막한 사막 도시였던 겁니다. 공주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그녀는 깊은 향수병에 걸리고 맙니다. 매일같이 시름시름 앓는 아내를 보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는 정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사막 한가운데 당신의 고향 산을 만들어 주겠소 라고 약속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정원을 예쁘게 꾸며줄게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사막에 산을 짓겠다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불가능한 낙원의 건설. 아니, 약속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대체 어떻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하우, 즉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당시 바빌론의 놀라운 기술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사막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었을까?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녹색의 인공산을 만들고 심지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건설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자, 상상해보세요. 일단 땅을 아주 깊게 파서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튼튼하고 두꺼운 기둥들을 빽빽하게 세워서 뼈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 거대한 돌판들을 착착 얹어서 계단 모양의 테라스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방수 처리를 여러 겹 합니다. 마지막으로 키가 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두껍게 흙을 덮는 거죠. 정말 거대한 공사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핵심 기술, 일종의 비밀병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역청입니다. 지금의 아스팔트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끈적끈적한 검은색 석유 물질인데 방수 효과가 엄청났다고 해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의 결정체였던 거죠.
이 역청 덕분에 위층에서 물을 줘도 아래로 한 방울도 새지 않게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뼈대는 완성됐어요. 근데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원을 채울 식물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바빌론의 기술자들은 뭘 했냐면요. 아미티스 왕비의 고향인 메디아까지 가서 직접 나무와 꽃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무려 500km였어요. 500km 밖에서 200종이 넘는 식물들을 옮겨 심은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국가적인 물류 대작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식물들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바로 물이죠.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이 매일 필요했을 텐데 도대체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끌어올렸을까요? 이게 바로 공중정원의 최대 미스터리이자 가장 기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스크류 펌프였습니다. 지금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장치였어요. 우리가 보통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라고 해서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이 바빌론에서 이미 이 기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펌프를 이용해서 저 아래 유프라테스 강물을 정원 맨 꼭대기층까지 쉼없이 끌어올렸던 거죠. 당시 바빌론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사막 속의 산. 자, 이 모든 노력과 기술이 합쳐져서 드디어 사막 한가운데 기적이 탄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완성된 낙원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고대 기록을 보면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온통 향기로 가득했고 물방울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반짝였다. 바람을 타고 온갖 꽃과 나무 향기가 불어오고 잎사귀마다 외친 물방울들이 햇빛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사막 도시 한가운데서 이런 풍경을 마주했다면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만 좋은 정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조물 안에는요, 크고 작은 방이 100개가 넘게 있었고, 웅장한 중앙광장, 심지어는 뜨거운 사막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목욕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원이자 궁전이었던 거죠. 완벽한 기능을 갖춘 초호화 복합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중정원은 한 남자의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향수병을 달래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이 메마른 사막의 심장부에 가장 완벽한 지상 낙원을 탄생시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전설의 메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사랑과 기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결국 두 가지가 만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던 한 왕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이로운 기술력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걸작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전설은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